땡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어내며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으며 칭송받았거나 혹은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위인으로까지 칭해질 만큼 뛰어난 업적을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일까요? 여러 나라에서 서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혈안인 인물들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우기는 인물 탑 3를 알아보겠습니다. 탑 3. 한니발 바르카. 세종대왕, 신사임당, 퇴계 이황은 대한민국 집회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인데요. 이렇듯 집회에는 시대와 역사가 반영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과 상징물을 넣어 국가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니발 바르카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의 원조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뻔했던 고대 카르타고의 군사 지도자이자 튀니지의 집회 모델이죠. 튀니지는 고대 카르타고의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집회뿐만 아니라 방송 국 이름인 한니발 TV를 포함하여 한니발 초등학교, 한니발 병원, 한니발 호텔, 한니발 영화관, 한니발 아파트 등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설에 있어서 한니발 이름을 붙여 한니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레바논 역시 한니발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카르타고는 튀니지 일대에 위치해 있던 페키니아인 계열의 고대 도시고 바로 이 페키니아인의 후예가 현대 국가 레바논이기 때문이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레바논은 유전자 검사까지 했고 결국 현대 레바논인이 고대 페키니아인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위대했던 로마 제국의 최대의 적으로 인식될 만큼 높은 평가와 명성이 자자한 역사상 최고의 군사령관을 손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라면 어느 나라라도 탐낼만 하겠죠? 탑 2. 알렉산더 대왕. 고대 마케도니아 제국을 이끌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도 그리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데요. 비정상회담의 그리스 대표 안드레아스는 팔에 알렉산더 대왕의 문신을 새겼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마케도니아 공화국 역시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 조상님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사적인 정복자이자 영웅을 사이에 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갈등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1990년 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로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독립된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시에는 알렉산더 광장을 비롯 여러 곳에 커다란 알렉산더 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게다가 곳곳에 알렉산더 호텔, 알렉산더 분수 등이 있고 심지어 국제공항 이름도 알렉산더 공항으로 지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리스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의 압력에 못 이겨 2019년부터 나라 이름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바꾸고 알렉산더 공항 이름도 스코페 국제공항으로 바꿨다고 하죠. 하지만 나라 이름은 바꾸더라도 알렉산더 동상 철거는 끝까지 거부했다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의지는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스코페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동상과 함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더 테레사라고 합니다. 도심 건물 곳곳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남긴 많은 가르침이 새겨져 있고 기념관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마더 테레사마저 스코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알바니아계 사람으로 심지어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는 마케도니아가 공화국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이어 마더 테레사까지 아마도 그리스에 비해 작고 힘없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고대 마케도니아의 영화를 꿈꾸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탑 1. 산타클로스. 겨울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착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인데요. 산타클로스를 두고 핀란드를 비롯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산타클로스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네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연말 경기는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고 그중 특히 유럽 경기는 크리스마스 특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자칭 산타클로스의 고향에 각종 대규모 관광시설을 갖추고 연간 수억 달러대의 관광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이 고향을 둔 외교 분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 같습니다. 해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세계 산타클로스 총회도 열린다고 하죠. 큰 경제적 수혜를 주면서
관광 자원이 돼버린 산타클로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관한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2003년 세계 산타클로스 총회에서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인정하는 데 공식적으로 합의했는데요. 이로써 산타클로스의 고향을 둘러싼 원조 논쟁이 일단락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핀란드인데요. 핀란드의 산타 마을인 로바니에미는 인구 3만 5천 명의 소도시지만 해마다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하죠. 따라서 연간 약 70억 원의 관광 수입을 올려 산타클로스가 국가 경제에 크게 한몫하는 셈인데요. 산타클로스로 인한 짭짤한 수입 때문에 급기야 산타클로스의 국적을 두고 핀란드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는 외교 분쟁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산타클로스는 그린란드도 핀란드도 아닌 터키 사람이라는 것이 정실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한 성인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서 유래했던 산타클로스의 본래 취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상업적인 이용만을 노리는 자들이 득실득실한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산타는 진짜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가 없이는 현재도 없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잡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기대어 현재의 이득에만 급급하면 미래가 더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